안녕하세요. 느린 영감이 전당포를 차렸습니다. 진짜 전당포는 아니고 제목 그대로 시간에 담겨져 있는 것들만 취급하는 시간 전당포입니다. 시계만 잡히는 전당포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전당포를 차리기 전에 요즘 전당포는 어떤가 싶어 검색을 좀 해봤더니 전당포도 많이 바뀌었더군요. 내가 어렸을 때도 전당포에는 트랜지스타 라디오나 손목시계도 많이 잡히고 미대 근처에서는 학생들이 유화물감 살 돈이 없어 그리다 멈춘 작품들도 잡히고 빈 캔버스도 잡히고 공대생들은 공학용 T자나 삼각자도 잡혔더랬죠. 그도저도 없는 학생들은 신분증이나 학생증도 많이 맡겼었는데요. 학교의 지명도에 따라 전당포에서 빌려주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좀 심했죠. 나 역시 전당포를 이용했던 기억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무교동 낙지골목의 어느 식당에 학생증을 잡혔던 기억도 나고 학교 앞 술집에서 당시로서는 고가였던 원서를 맡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놈이 연애자금 빌려달라고 징징대는 바람에 같이 전당포에 가서 맡겼던 세이코 손목시계는 결국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찾지 못했냐고요? 친구 녀석이 자기가 꼭 시계를 찾아주겠다며 전당표를 갖고 있다가 전당표와 함께 잠적해버렸거든요. 아마 등록금마저 연애자금으로 날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연애를 할 수 있었다니 멋진 녀석이죠.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급전이 필요한 일반 가정집에서는 TV나 미싱, 양복이나 한복을 또 더 가난한 집은 라디오나 심지어 이불도 맡겼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 기억에는 동네 아주머니가 가족들이 사용하던 녹그릇 세트를 맡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 식구들은 어디에 밥을 담아 먹었을까요? 전당포의 역사는 꽤 되는데요. 1920년도에도 서민들을 위해 맹활약을 했었습니다. 1920년 7월 7일자 동아일보 사설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당포가 없다 하면 아침 저녁을 굶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경성 18만의 조선 사람 중에 6만 명가량이 될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전당포라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없지 못한 큰 기관일 뿐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당포 한 집이 조선은행이나 한성은행 100개보다도 필요하고 전당놀이 하는 사람은 어느 방면으로 보면 소위 것으로 자선가라고도 할 수 있고 정직한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조금 우스기도 하지만 이 내용에서 가슴을 깊게 찔러 들어오는 내용은 18만의 서울 인구 중에 6만 명가량이 아침 저녁을 굶을 지경이라는 내용이네요. 6만 명이면 당시 서울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아프리카의 어느 후진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이기도 하고요. 이때만 해도 전당포는 악덕 고리업자가 아니라 자선가이거나 정직한 공익사업자 정도의 대접을 받았군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쓴웃음이 나기도 하네요. 요즘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며 가난한 이불이니 옷이니 하는 슬픈 담보물들이 사라지고 물품들도 상당히 현대화되었더군요. 최신 IT 제품이나 명품 백, 명품 시계 등 고가의 기기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강원도의 카지노 근처에는 생활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전당포가 아니라 도박과 순간의 쾌락을 위해 타고 갔던 자신의 차량을 잡히기도 하고 종말에는 집과 부동산, 전 재산을 저당 잡히거나 결국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하루만 지나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당포의 엄청난 고리사채라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고요. 더구나 보관기간을 짧게 계약해서 조금만 지체되면 법적 권리를 잃어 저당 잡힌 물건은 다른 이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눈 깜빡할 사이에 재산이 수증기처럼 증발되고 마는 거죠. 순간의 쾌락에 인생이 날아가는 겁니다. 전당포의 본질이 흔히 말하는 돈놀이이기는 하지만 예전의 전당포처럼 없는 이들에게 정을 베풀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전당포는 인간 사이의 정과 인간 자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흉기로 변하고 있군요. 사실 돈이 개입되면서 인생을 망치거나
인생이 소실되는 경우는 전당포만의 일은 아니죠. 전당포의 사전적 해석은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업의 일종인데요. 빌릴 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형태도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닐까요? 내 젊음을 담보로 돈을 벌었던 청춘이라는 전당품, 사랑하는 이의 모든 것을 담보로 바쳤던 시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돈으로 환산되어진 내 시간들, 책상에 엎드려 서류를 뒤적이다가 공사 현장에서 망치질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중년의 고개도 까마득히 넘어가고 있네요. 언니 오빠라고 불리웠던 내가 아줌마 아저씨를 넘어 틀딱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저당 잡히다가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인생의 한 부분이나 인생 자체를 갈아 넣게 되었던 순간들. 내 인생 자체였던 그 시간들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나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나를 이런 틀딱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라진 그 시간들. 이런 비몽사몽스러운 생각으로 깊은 잠을 못 들고 뒤척일 때 어느 날 밤 수염이 허옇게 난 전당포 신령님이 펑 하는 효과음과 함께 도끼를 들고 나타나 이렇게 묻더군요. 이 쇠도끼같이 무거운 것이 네 시간이냐? 아닙니다. 이 은도끼처럼 즐거웠던 것이 네 시간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도끼처럼 빛나던 시간이 네 시간이냐? 내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다이아 도끼는 없습니까? 에잉 못된 놈 같으니 그럼 네 시간은 내가 직접 찾아봐라. 전당포 신령님은 화가 무척 나셨는지 펑 소리를 3번이나 연거푸 내면서 물속으로 사라지고 신령님이 사라진 물 위에는 나무 연판이 하나 둥실 떠올랐습니다. 나무 연판에는 시간전당포라고 써 있었습니다. 현판을 들고 있는 내 귀에 전당포 신령님의 목소리가 노래방 마이크의 에코처럼 울려오더군요. 내가 100년이나 전당포를 운영했으니 나도 좀 쉬어야겠다. 이제 내가 시간 전당포를 맡을 만한 나이가 되었으니 내가 맡아라. 고이든 타이든 너희들이 맡기거나 남기고 간 그 시간들이 전당포 창고에 가득 남겨져 있는데 도무지 찾아가지를 않는구나. 이젠 아픈 추억이나 고통들도 긴 시간 숙성되어 깊은 맛이 우러나는 따스한 추억으로 변해 있으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걸 두려워 말아라. 이것이 내가 시간 전당포를 찾는 이유입니다. 전설의 고향 같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너무 긴 시간이 지나 제대로 된 내 시간을 되찾기는 어렵겠지만 그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 먼지 털고 햇빛 쬐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전당포 간판 밑에는 몇 개의 방이 생길 겁니다. 귀촌한 담, 귀촌하며 일어난 이야기, 집수리 과정, 니체의 창, 독일의 소소한 일상과 특징, 기쁜 우리 젊은 날, 지나간 시간들과 다가올 시간들에 대한 글, 빗소리와 함께 듣는 이야기, 시와 소설 오디오북, 세월에게 맡긴 후 아직도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시간, 진지했지만 가볍게, 가슴 저렸지만 유쾌하게 시간 전당포에서 하나씩 찾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